어서 오세요.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버워치 리그의 이제 프로팀 감독을 하고 있던 이제 윤희원, 이제 아이디는 러쉬라고 합니다. 최근에 근 한 달간 두세 번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오버워치 망하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감독님 혹시 오버워치 망하냐는 질문 들으면 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버워치는 네. 망하진 않아요. 오버워치는 망하지는 네, 않는다. 오버워치 리그랑 네네. 오버워치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리그랑은 오버워치가 다르지. 뭐 국내에서 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블리자드가 오버워치 말고 이제 게임이 없어요. 걔네는 이걸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처음에 저는 리그 시작이 좀 이상했다 생각해요. 리그 시작이 이상했다. 네, 리그가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거의 F1이었어요. 뭐 저는 네네네.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그래서 홈 어웨이를 한다는데 네. 뭐 F1이야 그 정도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걸 약간 다른 게임처럼 네네네. 대륙끼리 이제 따로 게임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해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방향이 네네. 너무 거창했어요. 솔직히 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관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이 커지긴 했지만, 근데 그 뒤로 이제 저희가 뭐 대회가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솔직히 온라인으로 대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시청자 입장에서 흥미가 떨어져요. 점점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네. 선수들도 맨날 숙소에서 연습하고 숙소에서 대회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 비슷한 걸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네네네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네. 어딜 나가서 이제 관객들이 있는 데서 이제 게임을 해야 그치, 재밌고 그치. 이제 약간 텐션이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그게. 되고 네,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 지금 오버워치 2로 넘어가면서 아예 5대5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역할 혹은 자유 6대6 형식으로 바뀌면은 혹시라도 요게 조금 뭐 유저들한테 좀 긍정적이거나 유의미한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뭐 긍정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다들 항상 과거를 미화를 하기 때문에 네. 6대6일 때는 또 6대6의 네. 나름의 또 고충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그리고 자유가, 이제 역할이 아니라 자유일 때도 고충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갑자기 뭐 픽 안 맞춘다고, 너 그래? 그럼 나도 던질려고 갑자기 힐러 갑자기 딜러로 바꾼다거나. 그치. 네, 그냥 뭐 다들 그때 고충이 다 있죠. 네. 그때 수수께끼 용어하는 친구들 꽤 많았잖아요. 예, 갑자기 자 루시오 하다가 나 너희 그렇게 해? 나 그럼 나 정크레 달려면서 정크레 없어. 옛날에 이제 선수들끼리도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욕하면서 좀 언쟁이 나왔던 얘기인데 포지션 3개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네. 또 틀려요. 네. 뭐 경쟁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명이 다 잘하는 이제 구멍이 없다 수준이면 힐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멍이 없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서로 비등한 레버리면 예, 솔직히 프로팀도 5명이 다 잘하진 않아요.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진짜 구멍이 없다. 약간 우승권 레벨이다? 그럼 힐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힐러가 안 죽어야 돼요, 일단. 걔네가 안 죽고 살아있기만 하면 네. 다른 애들이 활기를 튈 수 있기 때문에 힐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네. 상대가 오자마자 힐러들이 계속 죽으면 네네. 게임 성립이 안 돼요. 오. 네, 왜냐면 딜러 잘하는 애들은 많아요. 뭐 게임 해봐서 알겠지만 네. 딜러들은 잘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또 그쵸. 탱커들도 많고 근데 힐러들은 좀 부족해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니까 힐러들이 좀 중요하긴 해요. 요즘에 근데 포지션 변경을 애들이 고민을 하더라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힐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해요. 그래, 당연하다. 선수들한테도 너희는 나중에 하다가 정말 뭐 이제 나 자기 포지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힐러로 전향을 해야 된다. 힐러가 이게 중요한데도 네. 제가 말했듯이 잘하는 선수가 딜러나 탱커에 비해서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친다면 거기에 낄 수 있어요. 근데 딜러는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네.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은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근데 힐러들은 솔직히 좀 뭐 못한다기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이 부족하고 힐러가 그래도 이제 딜러나 탱커만큼 자기 플레이가 너무 막 미쳐 날뛰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힐러 잘하는 선수 꼽으라고 하면 좀 비슷한 애들 꼽는데 딜러들은 그래도 이제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이런 많이 꼽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사실 아마추어 씬에 있거나 프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해야 된다. 했던 이런 약간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 상위권 레벨 경기로 가면은 아예 기본적인 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FPS 게이머인데 총 진짜 잘 쏴야지.
근데 올라가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 정도 다 잘 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위권들 올라가서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좀 요소들이 있을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이게 계속 죽고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뭐 네네. 다른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이 이제 뭐 갑자기 한 번씩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진짜 킬댓이 거기 적잖아요. 근데 오버워치는 네네네. 킬댓이 뭐 수십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뭐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제 죽음의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죽음의 느낌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나 죽는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이제 죽겠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꼭 근데 그 에임 바보들은 그냥 자기 에임 믿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죽어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 선수들을 좀 겪어봤을 텐데 그 선수들이 경쟁전 할 때 야 이런 행동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조금 있을까요? 경쟁할 때 그냥 다른 이제 게임하는 이제 유저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죠 일단. 그렇죠. 당연히 싸워봤자 뭐 이득될 것도 없고. 네네네. 너 뭐 걔렇게 싸워서 뭐 하냐. 그죠. 그게 일단 너 할 것만 하라고 그냥.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하긴 하죠. 딱히 경쟁에 관해서는 이제 애들도 그래도 즐길 수 있게 냅두는 편이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크린 새 타임 이후에 솔직히 선수들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피드백까지 포함하면 좀 시간이 꽤 있을 텐데 이 이후에 경쟁전 연습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한국은 좀 그게 있어요. 게임을 좀 악착같이 시키거나 악착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경쟁을 하는 걸 추천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스크림은 결국엔 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건데 네. 스크림에서 이제 메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자기가 못하는 영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스크림에서 연습하면 애초에 게임이 안 돼요. 팀 게임이. 음... 다른 애들이 뭘 하고 싶어도 이제 뭐 얘가 못 하고 있는데 뭘 할 수도 없고 뭐 피드백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경쟁에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다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선수 5명 다 모아가지고 아니 저 5명이 어떻게 모였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뭐 이런 거는 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네네. 그 5명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막상 모아놨는데 네, 막상 겉에서 보기엔 모아놨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멍이 근데 있었다. 진짜 진짜 그 뭐 다른 팀이 봐도 쟤네 5명 와 진짜 쩐다 그럴 정도면 솔직히 맞아요. 알아서 상위권까지는 굴러가요. 네네네. 네. 근데 정말 괜찮은 5명인데 성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저는 솔직히 감독 코치진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선수가 정말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진짜 완전 슈퍼스타급 선수였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좀 뿌듯했던 일화가 있나요? 뭐 새벽에 혼자 남아서 조금 보완하려고 했다던가. 저는 새벽에 혼자 남아서 보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요즘에는 리그 와서는 아니긴 한데 제가 예전에 컨텐츠 팀에 있을 때는 저희는 규율이 있었어요. 3시 새벽 3시 이후로는 컴퓨터를 아무도 못 하게 해요. 제가 롤 할 때 한번 놔둔 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뭐 밤새고 그냥 게임 아침 9시까지만 하거나 그러고 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크림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 자고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새벽에 원래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차단시켜버려요. 아니 근데 그것도 팀게임 스케줄 따져보면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루틴에 그렇죠. 소화를 못하는 게. 그렇죠. 근데 리그에서는 이제 어차피 다 집에서 이제 다들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자기들 뭐 게임 하고 싶으면 더 하니까. 최근에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텐데 가위바위보다 상대 탱커픽이 이거니까 이걸로 바꿔야 돼. 이게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걸 두고 나면 상대가 이걸 바꿔 나와요. 그럼 우리는 또 이걸 바꿔야 돼요. 정말 좀 귀찮긴 해요. 그게 프로팀 단계에서야 어차피 짜여진 게 있어서 뭐 그래도 이제 하긴 하겠는데 경쟁전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전은 이제 원챔들도 많고 난 그래도 이거 할래 이런 애들도 많고 그걸 또 맞춰주기도 쉽지 않고 탱커만 바꾼다고 도 되는 게 아닐 때가 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바꾸는데 다른 애가 안 바꿔줘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일단 탱커 가위바위보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게임 중간중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또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되게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는 맞다. 가위바위보 어느 정도 따라는 가긴 가야 된다. 그죠? 아예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리 이력이 있는 선수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이거. 이거요? 이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긋지긋하고 이미 어차피 지금 제가 프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감독님 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어떤 요소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나이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옵토카의 기억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네.